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 유독 그러시다면 그냥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수첩입니다. 오늘은 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폐는 좀 억울한 장기입니다. 심장이나 간, 신장은 많이들 신경 쓰시는데 폐는 숨이 차기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폐 기능은 이미 상당히 나빠진 뒤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 기능의 절반 가까이가 손상된 뒤에 병원을 찾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폐는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은 어느 정도 재생되고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지만 망가진 폐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는 치료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남은 폐 기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말씀드릴 호흡법은 숨찬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나이가 들면 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폐포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폐 속에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수억 개 있는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공기를 교환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떨어져서 숨을 내쉴 때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부가 남게 됩니다. 둘째, 호흡근이 약해집니다. 숨을 쉬는 것도 근육이 하는 일입니다. 가로막과 갈비뼈 사이 근육이 움직여서 폐를 부풀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도 함께 약해집니다. 저희가 근감소증 영상에서 다룬 근육 감소가 호흡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셋째, 가슴우리가 뻣뻣해집니다. 갈비뼈와 척추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가슴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합니다. 특히 자세가 굽으신 분들은 폐가 펼쳐질 공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넷째, 기도의 청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관지 안쪽에는 섬모라는 미세한 털이 있어서 먼지와 세균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폐렴 같은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흡연이나 대기오염, 반복적인 감염이 더해지면 노화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집니다.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전보다 쉽게 숨이 찬다. 이게 가장 흔하면서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살이 쪄서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같은 또래와 함께 걸을 때 나만 뒤처지거나 멈춰야 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된다. 감기는 보통 2주 안에 낫습니다. 그보다 오래가는 기침은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가래가 계속 나온다. 특히 아침에 가래가 많고 색이 누렇거나 초록빛을 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기도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습니다. 여섯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곤하다. 만성 폐질환이 진행되면 숨 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함께 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흔히 COPD라고 부르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병은 기도가 좁아지고 폐포가 망가져서 공기가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리 연기나 미세먼지, 작업장 분진에 노출된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 아궁이나 연탄을 쓰던 환경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병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적응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숨이 차니까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니 숨찬 걸 덜 느끼게 되고 그러는 사이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폐활량 검사라고 해서 큰 통에 연결된 관에 숨을 힘껏 불어넣는 검사입니다. 몇 분이면 끝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40세가 넘으셨고 흡연 경력이 있으시거나 위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치료로 망가진 폐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할수록 남은 폐 기능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끊어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미 손상된 부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폐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폐암 위험도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낮아집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보세요. 무료로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안 피우셔도 가족이 실내에서 피운다면 폐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근 훈련입니다. 앞에서 숨 쉬는 것도 근육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근육은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복식 호흡입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우신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 정도 길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입술 오므리기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휘파람을 불듯이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압력이 유지되면서 폐속 공기가 더 잘 빠져나갑니다. 숨이 찰 때 이 호흡을 하시면 실제로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걷다가 숨이 차실 때 멈춰서 이 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헐떡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차니까 운동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활동을 줄이면 호흡근과 다리 근육이 함께 약해지고 그러면 같은 활동에도 더 숨이 차게 됩니다. 물론 무리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숨이 조금 차되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실제로 폐 재활 프로그램의 핵심이 운동입니다. 폐 기능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같은 폐 기능으로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하시고 추운 날 야외 운동은 기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마스크나 목도리로 입 주변을 감싸주세요. 네 번째는 감염 예방입니다. 이건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오면 회복이 훨씬 어렵고 한번 크게 앓고 나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챙기셔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가을에 맞으시고 폐렴구균 백신도 대상 연령이시라면 접종하세요.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는 백신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손 씻기와 사람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폐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환경입니다. 요리할 때 반드시 환기하세요. 특히 기름을 쓰는 요리는 미세한 입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후드를 켜고 창문도 함께 여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되 하루 종일 닫아두면 실내 공기가 오히려 나빠지니 짧게라도 환기는 하셔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면 기도 점막이 마르지 않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지면 가습기를 쓰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여섯 번째는 자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이 굽으면 폐가 펼쳐질 공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앉아 계실 때 등을 펴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편해집니다. 가슴을 여는 스트레칭. 예를 들어 양팔을 뒤로 젖혀 가슴을 펴는 동작을 하루 몇 번씩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경우,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평소보다 갑자기 숨이 심하게 차는 경우, 입술이나 손톱이 푸르스름해 보이는 경우, 그리고 가슴 통증이 동반된 호흡 곤란입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시거나 119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미 만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흡입기를 쓰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꾸준히 사용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조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오늘은 폐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금연부터 호흡법, 운동, 감염 예방, 생활환경, 자세까지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숨이 차는 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폐는 회복이 어려우니 남은 기능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 끊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앞서 알려드린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호흡법 다시 보실 수 있게 저장해두세요. 더 궁금한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